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내륙에 상륙하는 데다 태풍 매미와 경로가 유사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마이삭, 현재 태풍특보가 내려진 지역과 또 앞으로의 진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현재 태풍 이 마이삭은 제주 남쪽 먼 해상에서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300km 떨어진 곳에서 현재 북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속 19km로 올라오고 있고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한 45m 정도. 그래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태풍의 어떤 강풍 반경이 300km를 좀 넘기 때문에 중형급의 태풍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녁 6시 무렵쯤에 제주에 가장 가깝게 근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오늘 자정이라든지 내일 새벽 1시쯤에는 경남 해안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면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영남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아침에 강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일부 전남과 또 경남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주 산간은 초속 25m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고요. 전남 강원도에서도 21.9m 그리고 서귀포에서도 초속 20.1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은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100mm 안팎 정도 이 영남 지방에 많은 비가 좀 내리면서 태풍의 전면에 발달한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시간당 30mm 안팎 정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네, 말씀처럼 태풍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고 또 세력도 무척 강하다라고 해서 걱정인데 비바람은 좀 어느 정도나 불까요? 지금 예상되는 예. 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는 초속 한 50m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 바비도 한 30에서 40m 정도 관측이 기록이 됐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센 강한 그런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제주 지역 그리고 영남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초속 40에서 50m, 시속으로 치면은 뭐 180km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밖에 지금 분홍색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영남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이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초속 20에서 40m, 굉장히 역시 또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에서도 뭐 초속 10에서 30m 정도이니까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정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비 같은 경우는 제주 산간 그리고 이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이제 40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영남 지방이 최대한 300mm, 그밖에 태풍이 이제 강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강한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강원 지방들 그리고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한 20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태풍의 경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호남 지역에서 50에서 최대한 150m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영남이라든지 동해 지역이 좀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태풍의 그 지역별로 또 영향을 받는 시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형적인 이제 요소도 고려해야 되고요. 지역별로의 고비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제주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역이 이 태풍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전남 해안이라든지 또는 경남 해안에서도 역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후인 12시부터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오후 2시부터는 광주라든지 대구, 울산 뭐 이런 남부지방 중심으로도 역시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어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남부지방에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충청지방은 오늘 밤부터 해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서울과 경기 이런 또 강원도 지방 그래서 이 수도권 또는 이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이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태풍 마이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밤이라든지 또는 이제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밖에 이제 오후에 내려지게 되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정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로 이제 내일 새벽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이라든지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태풍 바비의 경우, 그 직전 태풍이었던 바비의 경우는 진로가 직전에 변경이 됐잖아요. 혹시 이번 태풍이 진로나 세력이 다소 변경이 될 가능성은 없을지, 또 각국의 태풍 예상 경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네. 계속 조금 서쪽으로 아무래도 치우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내일 새벽 3시쯤에 부산 인근으로 이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예상은 이 부산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친 네. 주로 이제 창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서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영남 지역에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네.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 보신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반도 가운데를 관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상청이 예상하는, 그러니까 경남 해안에 상륙해서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태풍의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서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미국과 일본의 예측대로 태풍이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한다면 보다 많은 지역들에서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지금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건조한 공기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서는 이제 고온다습한 공기, 그래서 그 사이로 지금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풍이 지금 아무래도 올라오면서 세력은 조금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지나면서는 매우 강해서 강한 태풍으로 이제 세력이 조금 약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태풍이 자기 힘대로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올라오게 된다면 곧장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태풍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약해지게 된다면 주변의 날씨 흐름에 편승돼서 전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다소 이제 오른쪽에 치우친 경남 해안에 이제 상륙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진로를 결정한 대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 또는 우리 기상청이 예상한 어떤 진로 모두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은 태풍을 과거의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체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과거에 어떤 태풍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비슷한지, 또 이 직전에 왔었던 태풍 바비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태풍 마이삭은 아무래도 지난 2003년이죠. 예. 3년에 들어왔던 매미와 좀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시 태풍 매미가 이제 경남 해안에 상륙을 해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인명 피해가 이제 130여 명 발생하게 됐고요. 재산 피해가 이제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가 올라왔을 때 제주 지역에서 초속 60m가 관측이 되면서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불게 됐는데요. 네. 지금 마이삭 같은 경우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초속 한 50m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태풍 매미와 유사한 정도의 굉장히 강한 이런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현재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들어왔던 태풍 바비보다는 확실히 중심 기압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세력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태풍 바비는 서해상으로 진출을 한 태풍이었죠. 그러니까 상륙을 해서 내륙을 관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서해상을 따라서 계속 이제 북상을 했던, 그러니까 해상으로 들어갔던 태풍이었고, 지금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뭐 전남이 될지 경남이 될지 아직까지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륙 지역으로 들어와서 상륙을 해서 영남 지역으로 관통을 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이기 때문에 태풍 바비보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전국적인 어떤 태풍의 직접 영향권의 이 범위도 훨씬 더 넓을 것이고요. 바람도 훨씬 더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태풍 9호 마이삭에 이어서 저희가 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됐었던 10호 태풍 하이선이 실제로 발생을 했거든요. 한반도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어젯밤에 이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괌 북쪽 굉장히 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북상을 하면서 일본 쪽에 가깝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쯤에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워낙에 이제 강한 세력으로 일본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규슈 지역을 관통을 해서 부산 쪽 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부산 인근 해상까지 이 태풍이 진출할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영남 지역은 현재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10호 태풍의 영향을 다음 주 초에 또 한 번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을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9호 태풍이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10호 태풍의 진로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9호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주 후반이나 주말쯤에 이 10호 태풍의 어떤 명확한 진로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9호 태풍은 이 필리핀 해상에서 만들어졌죠. 지금 10호 태풍은 보다 더 이제 열대 해상의 먼 쪽, 그러니까 네. 괌 해상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비는 대만 해상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깝게 만들어졌고, 지금 9호 태풍은 그것보다는 조금 먼 필리핀 해상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10호 태풍은 괌 해상, 훨씬 더 먼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태풍이 먼 해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태풍이 에너지를 바다로부터 충분히 이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8호 태풍보다는 9호 태풍이 더 강력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호 태풍 마이삭보다는 10호 태풍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역시 또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태풍으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상륙한다 하더라도 세력이 크게 약해지지 않은 채 한반도 이 남해상이라든지 또는 동해상까지도 진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많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